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사회를 위해 희생하며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불편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희생하며 착하게 살아온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실 것 같네요. 우리는 평생 남을 배려하고, 참고, 양보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했죠. 하지만 정작 노년이 되어보니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외로움, 서운함, 그리고 한숨뿐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착한 노인은 존경받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만한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어머니, 이번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것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점점 당연한 요구가 되어갑니다. 자녀들에게 평생 헌신했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의 삶에 바쁩니다. 돈을 쉽게 빌려주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결국 이용당하기만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우리의 의견은 점점 무시되고 그저 구시대의 노인네로 취급받게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참고 희생하는 삶은 끝내야 합니다. 노년에는 반드시 독해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지혜로 여는 인생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새로운 인생을 여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올해 68세인데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가족이 전부였어요. 아이들 교육비의 용돈까지 제 월급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썼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아내를 보면 뿌듯했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을 때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내가 고생해서 벌어온 덕분이지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큰아들이 아버지, 용돈 부족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명절마다 전화해서 아버지 건강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했죠. 그런데 3년 전 제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의료비가 많이 나왔는데 큰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아버지, 저도 지금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있어서요. 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예 전화를 피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도 결국은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대구에 사는 저의 친구 이상철 씨는 더 심각한 경우였어요. 그는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나 살 만큼 살았으니 너희가 젊을 때 써라면서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매주 찾아와 식사도 함께하고 효도 관광도 시켜드렸대요. 그런데 2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점점 발길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비치고 간다고 해요. 3명의 자녀 중 1명은 아예 연락도 끊었다고 합니다. 이상철 씨는 이제 월세 내기도 힘들어 노인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과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다짐해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제 저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 용돈을 주고 필요한 것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합니다. 통장에 비상금도 따로 마련해 두었고요. 제가 깨달은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첫째, 재산을 미리 주지 마세요. 건강할 때는 절대로 재산을 넘기지 마십시오. 마음이 아프더라도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둘째, 희생하는 부모가 아닌 당당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희도 나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처음부터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셋째, 가족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세요. 자녀들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순간 당신의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자금은 반드시 따로 마련해 두세요.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으로 모든 것을 쓰지 마시고 내 몫은 꼭 남겨둬야 합니다. 가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착하게 다 내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부모가 되어야 노년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최영희입니다. 올해 73세인데 남편과 함께 소규모 슈퍼마켓을 운영하다 5년 전에 은퇴했어요.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고 손주도 3명이나 됩니다. 저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친척들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죠. 최영희는 참 착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70살이 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착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주실래요? 우리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요. 물론 기꺼이 손주들을 봐줬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제는 거의 매주 주말이면 손주들을 맡게 되었어요. 심지어 엄마, 내일 애들 좀 봐주세요 라고 전화 한 통으로 통보하듯 말하더군요. 딸이 이사할 때는 제 통장에서 돈을 꺼내 보증금을 보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엄마, 이번 달에 돈이 좀 필요한데? 하면서 당연하게 손을 내밀어요. 처음에는 갚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이면 제가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희 씨가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라며 당연하게 여겨요.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고 먹고 가기만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이번에는 음식 좀 간단히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조카가 이모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모니까 우리가 이모네 오는 거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웃 관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김치를 담그면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김치를 안 담그면 김치 언제 담그세요? 저희 것도 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번은 몸이 안 좋아서 못 담근다고 했더니 그 이웃은 얼굴을 찌푸리며 최 씨가 요즘 왜 이렇게 깐깐해졌어요? 라고 하더군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되면 착할수록 더 만만해진다는 것을요. 주변 사람들은 노인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부탁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의무가 됩니다. 제 이웃 박순자 씨는 달랐어요. 그는 은퇴 후부터 애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손주를 맡기려고 하면 할머니도 자기 생활이 있어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섭섭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존중해준다고 해요. 친척 모임도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며 준비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분명한 경계를 두고 지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박순자 씨가 너무 삭막하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가 옳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단호한 노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애노라고 말하는 것이 신뢰가 아닙니다. 내 시간, 내 몸, 내 돈은 소중합니다. 둘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세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리한 부탁은 거절해도 됩니다. 셋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저것은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세요. 애매한 태도는 더 많은 부담을 가져옵니다. 넷째, 자신의 가치를 알리세요. 당신의 시간과 노력이 공짜가 아님을 주변에 알리세요. 손주를 봐주는 것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입니다. 착한 노인이 아닌 현명한 노인이 되세요. 그래야 주변에서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73년을 살면서 깨달은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정병철입니다. 올해 71세이고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5년 전 은퇴 후에는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2명인데 모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철저히 무시당한다.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제가 경험한 현실입니다. 저는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았어요. 2 자녀 모두 좋은 대학을 보냈고 결혼할 때도 제 능력 최대한으로 지원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은 생각하지 못했죠. 자식들이 잘 되면 나도 편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은퇴 후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퇴직금으로 생활했고 자녀들도 가끔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퇴직금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자녀들의 용돈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2년 전 제가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보험이 부족해서 상당한 금액을 자비로 내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큰아이는 아버지, 저도 지금 집 대출이 있어서 라면 안색을 표했고 작은 아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은 퇴직금을 모두 수술비로 쓰게 되었고 이제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친척 모임에 가면 예전에는 병철이 형님 오셨네 하며 반겨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사만 하고 말아요. 제가 돈 없는 노인이 되자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게 된 거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 회비가 부담스러워 몇 번 빠졌더니 요즘 병철이는 왜 안 나오나? 라고 뒤에서 수군거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회비가 좀 부담스러워서 라고 말했더니 친구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병원에서도 달라졌어요. 돈이 많았을 때는 의사가 친절하게 대해주었는데 이제는 짧게 진료하고 끝내버립니다. 약국에서도 이 약이 좋은데 비싸요라고 하면 제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그럼 이 약으로 드릴게요 라며 싸구려 약을 줘요. 제 친구 중에 김영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저와 달리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자녀 교육비도 적절히 쓰고 본인의 노후 자금도 차곡차곡 모았죠. 지금 그는 75세인데 아직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취미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무엇보다 주변에서 존중받습니다. 김영수는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찾아오고 친구들도 붙고 병원에서도 VIP로 대해줘. 그게 현실이야. 냉정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제가 깨달은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을 지켜라. 평생 자식을 위해 저축한 돈이 있다면 그 절반은 반드시 자신을 위해 남겨두세요. 자식에게 모든 걸 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둘째, 노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절대 무리한 금전 지원을 하지 마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대부분은 갚지 않습니다. 셋째, 내 돈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특히 주택은 절대로 자녀 명의로 넘기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넷째, 국민연금, 개인연금, 노후의료보험은 필수입니다. 젊을 때부터 준비하세요. 이미 은퇴했다면 지금이라도 노후의료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에 돈이 없으면 건강도, 존엄도, 관계도 모두 잃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71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슬픈 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이미경입니다. 올해 76세인데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2명 모두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인생은 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쓸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많았고 친척들과도 자주 어울렸죠. 그때는 제가 절대 혼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67살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이 번갈아 찾아왔고 친구들도 자주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해외에 사는 자녀들은 처음에는 매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이제는 명절이나 생일에만 겨우 연락이 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부부 모임이 많았는데 혼자가 되니 초대를 잘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 혼자 오면 어색할 것 같아서 라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같이 남편을 먼저 보낸 친구 서너 명과만 가끔 만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밤이에요. 낮에는 그래도 바쁘게 지내지만 밤이 되면 적막감이 밀려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켜놓고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들어야 안심이 되니까요. 작년 겨울에는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3일 동안 아무도 제가 다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119에 전화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내가 여기서 다치거나 죽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산에 사는 제 여동생 미숙이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70세의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자녀들이 번갈아 찾아왔다가 이제는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춘답니다. 미숙이는 우울증까지 생겨서 약을 먹고 있어요. 언니, 나 이렇게 외롭게 살려고 자식 키웠나 싶어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잘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 옆동에 사는 황순옥 할머니는 82세인데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고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실도 듣고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세요. 무엇보다 황 할머니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미경 씨, 세상에 영원한 동반자는 없어요. 결국은 나 자신뿐이에요. 그래서 일찍부터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지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내 삶은 내가 즐기니 외롭지도 않아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세요. 자녀, 친구, 친척 모두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자녀에게 왜 연락 안 해? 라고 묻는 대신 내가 먼저 짧게 안부를 전하고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 연습을 합니다. 둘째,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저는 요즘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봐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예쁘게 차려 사진도 찍고 자녀들에게 보내면 아이들도 좋아해요. 또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도 좋은 시간 보내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새 친구를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작년부터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는데 거기서 만난 동갑내기 박정숙 씨와 친해졌어요. 이제는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시장도 함께 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넷째,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경제적 독립은 정신적 독립의 기초가 됩니다. 제가 작은 연금이라도 받으니까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제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다섯째, 건강을 챙기세요. 혼자 살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것도 혼자 사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가 됩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76세지만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당당한 노인이 되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결국 혼자가 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를 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구에 사는 윤명자입니다. 올해 78세이고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40년 넘게 일하다가 10년 전에 은퇴했어요. 자녀는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고 손주도 5명이나 됩니다.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집에서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죠. 제 시간, 제 돈, 제 에너지를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쏟았습니다.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특히 자녀 교육에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아이들 공부를 봐주고 학원비와 과외비를 대느라 제 용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제 월급으로 가정을 꾸려갔죠. 그렇게 세 자녀 모두 좋은 대학에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보람 있게 살았구나 싶었죠. 은퇴 후에는 며느리들이 일하러 가면 손주들을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제가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쓰러졌어요.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생각보다 저를 많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느라 바빠서라고 했고 작은 아들은 해외 출장이 많아서요 라고 했죠. 딸은 그나마 자주 왔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혼자 누워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는 다들 자기 일이 바쁘구나.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곧 제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가족에게만 의존하고 제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던 거죠. 퇴원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서예였어요. 평생 글씨 쓰는 걸 좋아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든요. 노인대학에 등록해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자녀들은 의아해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걸 배워? 그냥 집에서 쉬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주일에 3번 꼬박꼬박 서예 교실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6개월 후 노인대학에서 작품 전시회가 열렸어요. 제 작품이 입상을 했는데 그때 서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왜 이제 시작하셨어요? 더 일찍 시작하셨으면 대가가 되셨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맞아요. 왜 이제야 시작했을까요? 그 후로 저는 더 많은 것을 시도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보며 새로운 요리도 해봤어요. 노인 댄스 교실에도 나가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성남에 사는 제 친구 장순이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녀는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녀 셋을 키우느라 본인의 삶은 없었대요. 73세에 뇌출혈로 쓰러져 2달간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족들 중 누구도 제대로 병간호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간병인을 써서 퇴원한 순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 저희 동네에 사는 홍순옥 할머니는 더 심한 경우였어요. 그분은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손주를 돌봐주고 있었는데 하루는 손주가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는 왜 항상 집에만 있어? 심심하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순옥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자신이 손주를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손주는 그저 할머니가 할 일이 없어서 집에 있는 줄 알았던 거죠. 그 후로 순옥 할머니는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나가서 카페에서 친구들 만날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혼자 영화도 보러 간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불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 하세요 라고 말한대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이렇습니다. 남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은 고귀하지만 자신을 완전히 잊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아요.
자녀들도 결국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78세인데 사실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합니다. 서예를 연습할까? 친구를 만날까? 아니면 그냥 집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을까? 모든 선택이 제 마음대로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니 자녀들이 더 존중해 주더군요. 엄마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뿌듯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늦지 않았어요. 70대, 80대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고 싶었던 일,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그림이든 춤이든 여행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착하게만 살지 말고 때로는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세요. 손주 돌봐달라는 부탁을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내가 약속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무엇을 후회할까요? 아마도 왜 더 일찍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들의 가슴 아픈 경험과 깨달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 착하게 살아라, 남을 배려해라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이용당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박정수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가족은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 이상철 씨는 결국 월세 내기도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재산을 지키고 당당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최영희 씨는 착한 노인이 만만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주 돌봐주기가 의무가 되고 명절 음식 준비는 당연한 것이 되었죠. 이제는 단호하게 애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병철 씨의 경험처럼 돈이 없으면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친척 모임에서, 병원에서, 심지어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도요. 경제적 독립을 지키고 내 돈은 내가 끝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미경 씨가 알려준 대로 결국 인생은 혼자가 됩니다. 배우자는 먼저 떠날 수 있고 자녀들은 자신의 삶에 바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윤명자 씨는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이제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예를 배우며 왜 이제야 시작했을까? 라는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결론으로 모입니다. 노년에는 반드시 독해져야 합니다. 착하기만 한 노인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만만한 존재가 되어 이용당할 뿐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행복, 자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세요. 더 이상 참고 희생하는 삶은 끝내야 합니다. 나도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75세, 80세, 90세라도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단호하게 애노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강해지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혜로 여는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